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인 모니터 VA 패널 주사율 165 그리고 예전에 리뷰했던 TN 패널 240Hz VA TN 패널 게이밍 모니터는 써봤지만 아직까지 IPS 게이밍 모니터는 써본 적이 없죠. LG IPS 144 오 나노 IPS QHD 협찬? 플루이드 이사지 무결점 239,000원 IPS 144 오 디자인이 예전 거랑 똑같고 DP 케이블 144Hz에 프리싱크 무결점 정책 괜찮고 그렇다면 이걸로 받아볼까?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6서브 픽셀이 아쉬운 VA 패널, 시야각이 아쉬운 TN 패널, 20만원대의 IPS 144Hz 이 녀석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죠. 포장 상태는 나무랄 거 없이 완벽하게 완충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 웬만하면 완충제는 바람이 빠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분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녀석이 초기 불량이면은 이거에 다시 싸서 보내야 되니까요. 잘 분리를 해서 그 다음은 박스 디자인을 살펴보면 박스 정면,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윗면, 아랫면 이근이근 회사 이름이고 플루이드 디스플레이는 뭐 크게 의미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쪽엔 간단한 스펙이 써있는데 저한테 보내준 건 무결점 모델. 그렇다면 개봉을 해보죠. 개봉실을 뜯어서 열어보면 이 녀석은 위에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옆에서 빼는 방식이네요. 플루이드 이사지 글자가 하늘을 향하게 눕히고 천천히 빼보면 앞에 있는 건 39 전원 코드, 조립할 때 쓰는 나사, 20핀 더미 처리된 DP 포트 케이블, 39 케이블로 연결되는 아답터, 출력은 12V에 4A, HDMI 케이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스탠드 바닥면 같은데 바닥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바닥에 놓았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서 스위브를 구현하는 거겠죠. 이 부분은 모니터랑 연결되는 기둥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있는 홈 부분이 엘리베이션을 구현해주고요. 이쪽에 파여 있는 부분이 피벗을 구현해주고요. 스티로폼을 걷어내면 여기 있는 건 설명서 같은데 설명서 앞면, 뒷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모니터의 패널 부분. 모니터의 아랫면을 봐보면 켄신턴 락이 있고요. 모니터 잠금 장치 같은 걸 연결해서 도난을 방지하는 거죠. 통기 구멍들이랑 OSD 버튼들, 그리고 뒷면에는 위에도 통기 구멍 스탠드 결합 부분, 양쪽에 있는 건 스피커, 그리고 연결 단자 부분에 USB 단자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충전 용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스탠드를 조립해보죠. 모니터 기둥 부분에 아랫면에 모니터 받침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뒷부분을 조여주면 스탠드 부분은 간단하게 결합이 되죠.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나사를 꺼내서 스탠드 부분을 이렇게 위에 올리고 나사 4개를 먼저 올려서 결합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조립은 끝! 완성했으니까 모니터 디자인을 한번 봐보면 모니터 정면,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그렇다면 사용을 해보죠. 일단 이그닉 모니터에서 제일 돋보이는 건 스탠드죠. 모니터 기둥의 가운데 부분이 통으로 된 메탈이거든요. 튼튼해요. 스탠드 기능은 좌우 90도까지 되는 스위블, 엘리베이션,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바로 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겠죠. 그리고 틸트는 이 정도까지. 그리고 피벗은 모니터를 끝까지 올리고 틸트 각도를 약간 위로 올리고 모니터를 돌려줘요. 피벗을 한 상태에서 틸트 각도는 여기까지, 아래로는 여기까지. 물론 스위블도 가능하고요. 다시 원상복귀 하려면 틸트 올리고 돌리고 다시 틸트 각도. 그리고 패널 부분은 비치지 않는 넌 글레어 패널로 보이는데
아이 가볍다. 오른쪽에 있는 글레어 패널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실하죠. 글레어 패널과 논글레어 패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요즘 대세는 논글레어 패널이죠.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글레어 패널은 빛 반사가 심하니까요. 자, 너의 역할은 끝났다. 다시 가자. 으쌰! 겉모양은 어느 정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연결을 해보죠. 아답터에 3구 전원 케이블 연결, 220V 끼우고 컴퓨터에 DP 포트 케이블 연결, 모니터 뒷면에 DP 포트 케이블, 전원 케이블 연결. 제발 불량이 아니길. 파워 온. 그렇지. 역시 청주의 황금손. 뭐 이렇게 당연하게 모니터 켜졌으니까 OSD 메뉴부터 살펴보면 한 단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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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본 상태에서는 프리싱크가 꺼져 있는 상태니까 밑에 내려와서 메뉴키 한번 누르고 더 내려와서 메뉴키 옮기고 프리싱크 켜기 해주면 엔비디아 제어판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G싱크 설정 둘 다 체크를 해주고 적용, 그리고 해상도 변경해서 재생 빈도를 144 적용, 이렇게 해주면 프리싱크와 144Hz 주사율이 설정된 거죠. AMD 쪽에선 프리싱크, 지포스 쪽에선 G싱크 호환이라고 하는데 G싱크에 대한 자세한 건 오른쪽에 띄워드리는 이것이 G싱크입니까 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모니터를 처음 샀으면 해야 할 거 monitor.co.kr 모니터 테스트 사이트에 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불빛을 다 차단해주고 마우스로 불량화소를 한번 누르고 키보드에 F11번 이렇게 하게 되면 아예 검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화면을 한 번씩 클릭해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거든요. 첫 번째로는 검은 화면으로 만들고 마우스를 치우고 검은 화면에서 밝은 색으로 빛나는 점이 있는지 먼저 찾아줘요. 그 다음으로는 흰색 화면을 만들고 검은색으로 된 점이 있는지 찾아요. 검은색 화면에서 빛나는 점은 광점, 흰색 화면에서 검은색으로 된 점이 흑점. 그 중에 하나라도 발견이 됐다면 자신이 구입한 모델이 무결점 모델이라면 다시 이거에 그대로 포장을 해서 교환을 보내야겠죠. 뭐 청주의 황금손인 저는 한 번에 무결점 모델이 나왔네요. 아무튼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비쌤 특성을 제가 쓰던 32GK 650G 모니터와 비교를 해보죠. 일단 불을 끄고 네이버 메인 화면을 봐보면 제가 원래 사용하던 32GK 650G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650G가 왜 이렇게 누래 보이지? 뭐 아무튼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기본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그닉 모니터가 흰색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비쌤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면 너무 안 보이니까 강제로 밝기를 조금 올려볼게요. 지금 환경이 어두운데 카메라 밝기를 어느 정도 올려서 보이게 만들어준 상태고요. 제가 이제까지 봐온 IPS 패널 같은 경우는 빛이 VA 패널처럼 완벽하게 고르게 나오는 건 없었으니까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IPS 패널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상으로 보이네요. 오, 눈뽕. 그렇다면 이번에는 모니터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플리커프리와 픽셀 배열을 알아보죠. 먼저 플리커프리는 테스트할 때 밝기를 50% 정도로 내리고 측정을 해볼게요. 간혹가다 모니터가 밝기 100%에서는 플리커프리가 되는데 밝기를 내리면 플리커프리가 풀리는 그런 페이크를 쓰는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밝기를 50%로 맞추고 메모장 하나를 전체 화면으로 띄우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꺼준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슬로우 모션 촬영에 들어가서 촬영, 뭐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 한 3초 정도? 스톱. 갤러리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밝기 50% 내리고 동영상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했는데 플리커 현상 보이지 않고 고르게 잘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픽셀 배열을 알아볼 거니까 메모장에 가나 다 써주고 전문가 사진 모드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최대한 근접해서 촬영. 갤러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6 서브 픽셀이 아닌 RGB 3픽셀 구조. RGB 3픽셀 구조는 글자가 제일 깨끗하게 보이니까 글자 가독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플리커프리와 6 서브 픽셀에 관한 자세한 건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제 메인 모니터와 응답 속도 비교를 해보죠. 두 모니터 모두 최대 해상도의 재생 빈도는 둘 다 144. 제일 기본이 되는 쿨엔조이 스크롤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쿨엔조이 메인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글자가 깜빡이는지 테스트를 해보죠. 슬로우모션 240프레임 위아래로 빠르게 스크롤해본 화면이에요. 응답 속도 스펙이 낮은 VA 패널 모니터는 검은 바탕의 흰색 글자가 스크롤 시 깜빡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그닉 플루이드 240 모델은 글자 깜빡임 없이 글자 형태가 잘 유지됐어요. 한마디로 스크롤 깜빡임 또는 스크롤 잔상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라고 생각돼요. 다음으로는 짙은 회색 배경 화면에 검은색 박스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쪽 모니터에서 한번, 이쪽 모니터에서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해보죠.
짙은 회색 배경에 검은색 네모박스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 촬영해봤어요. 위아래 색이 다르게 나오지만 이건 모니터 기본 세팅 값의 차이라 그렇고요. 응답 속도 스펙이 좋을수록 움직이는 검은색 네모박스가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데, 아래쪽에 32K 650G 모니터도 VA 패널 중에서는 응답 속도가 괜찮은 편에 속하는 모델인데, 위쪽에 이그닉 240 모델의 네모박스가 좀 더 윤곽이 또렷하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더 좋은 응답 속도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유니버스 샌드박스를 실행해서 가운데쯤 이렇게 두고 어떤 모니터가 별을 깨지지 않고 더 잘 표현할지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해보죠. 제가 응답 속도 테스트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유니버스 샌드박스예요. 여기서 응답 속도가 나쁜 모니터는 두 가지 유형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흰색 점으로 된 별이 아예 사라지거나 또는 흰색 점이 꼬리를 길게 남기고 움직여요. 양쪽 모니터 모두 두 가지 유형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게임할 때 응답 속도로 문제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돼요. 일단 제가 아는 지익선에서는 다 테스트해봤는데 이 녀석은 응답 속도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인풋렉 테스트를 할 거니까 유선 마우스, 유선 키보드를 만들어주고 디스플레이 인풋렉 테스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넘락 키가 깜빡깜빡하게 돼 있는데, G913 키보드는 넘락 키가 없고 이쪽에 캡스락 키가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톱니바 키를 누르면 캡스락을 체크하고 적용.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를 때마다 캡스락 키가 깜빡깜빡하죠. 이거를 사용해서 오버워치 실행해서 풀 연장으로 가서 맥 그릭 누르고 어느 정도 밝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에 계단에 스마트폰의 슬로우 모션 촬영, 맥크리의 총알과 캡스락 LED가 이 화면에 한 번에 담기게 만들어주고 촬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톱. 이 결과를 가지고 인풋렉을 알아보죠. 평균 프레임 반올림에서 2.83, 공식에 대입하니까 인풋렉은 반올림에서 11.8이 나왔어요. 예전에 측정해봤던 LG 모니터랑 비교해보면 9ms, 11.8ms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게임에서 동시에 화면을 켜고 비교를 해보면, 듀얼 모니터 복제 모드로 나란히 놓고 슬로우 모션 촬영 비교해봤어요. 1프레임씩 아주 천천히 돌려서 확인해본 건데요. 어쩔 때는 1프레임 차이로 LG 모니터가 먼저 쏘는 화면이 나오고, 또 어쩔 때는 1프레임 차이로 이그닉 모니터가 먼저 쏘는 화면이 나왔어요.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빈도수로 따져봤을 때 LG 모니터가 좀 더 빨리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1프레임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이라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이그닉 플루이드 240 IPS 144Hz 게이밍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게이밍 모니터를 사는 궁극의 목적, 인풋렉, 응답 속도, 이 녀석은 좋아요. 고주 사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6서브 픽셀이 아닌 RGB 3픽셀이라는 것도 장점이죠. 피벗, 스위블, 틸트, 엘리베이션 모두 가능한 메탈 재질의 스탠드도 장점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건 24인치의 사이즈와 FHD 해상도라는 거. 32인치 QHD 해상도에 익숙해진 저의 눈에는 24인치 사이즈는 조금 작게 느껴지긴 했어요. 하지만 큰 사이즈로 게임을 하면 오히려 한눈에 화면이 안 보여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개인 차이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무결점 모델 239,000원, 6서브 픽셀이 아닌 RGB 3픽셀, 게임 성능 준수, 24인치의 게이밍 모니터를 찾는다면 바로 이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